행정심판 전치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그 전심 절차로서 먼저 거치는 절차죠.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이거는 소송 요건이죠. 따라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임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요건이 흠결된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1998년 3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1998년 3월 1일 전까지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임의적 사항으로 바뀌었고요. 1998년 3월 1일 임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뜻에 맡겨지게 됩니다. 다만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즉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소제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난 시간 복습이죠.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재결주의라는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앞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에서 원처분 중심주의하고 비교해서 어떤 기준으로 소의 대상을 처분으로 삼을 것인가 재결로 삼을 것인가 교통정리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처분 중심주의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사실 재결주의라는 것은 그 본질은 무조건 그냥 소의 대상은 재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재결. 그냥 무조건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재결주의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와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결주의면 전치주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겠죠. 이 구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어떨 때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지, 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량성과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사건이 너무 많은 겁니다. 대량성. 해당 사건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 대량성과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왔으면 하는 것이에요. 대량성의 문제, 운전면허 사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에서 도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 사건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많은 사건들을 전부 다 법원으로 가져와 버리게 되면 법원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달라는 것이죠.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남은 것들만 법원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대량성의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를 제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문성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하는 경우 국세 처분이죠. 물론 이제 지방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세법,
예, 세법은 뭐 저도 잘 모르고요. 네, 변호사도 잘 모르고요. 네, 세무사만 알아요. 그러면 노동사건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대형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이든 태평양이든 대류가주든 네, 그 안에 노무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들도 뭐 공부한 사람들도 있긴 있고요. 하지만 뭐 일개의 노무사 한 명도요, 네, 태평양이나 김앤장 상대로 싸워서 충분히 이깁니다. 너무 어려워요. 노동법적인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세법의 문제는 세무사에게요. 네, 노동법의 문제는 노무사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한번 누가 앞에서 씹어줬으면 좋겠죠. 우리 어렸을 때 표준전과, 동아전과 이런 거 있었어요. 교과서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야? 근데 전과를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바로 그런 거예요.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이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관계 파악부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행정심판 과정을 한번 거치고 거기서 한번 씹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량성과 전문성.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무효확인 소송은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효확인 소송은 무효인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무효인 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보다 낮다라고 봐야 돼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은 사실 손꼽거든요.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검사들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건 무효인 경우는요 똑같아요. 공무원이 완전 바보여야 되거든요. 그 완전 바보인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얼마 없어요.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다는 것이니 대량성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무효라는 것은요,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명백한 거냐면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명백해요. 그것도요, 일견 언뜻 슬쩍 봤는데 아씨 위법인걸. 일견 국민의 관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언뜻 봐도 얼척없군,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위법인지 판단이 전문성 어렵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고요. 대량성의 문제가 없고요. 누가 봐도 위법하고요. 전문성의 문제가 없고요. 따라서 이런 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무효확인 소송에는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한다. 그런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행정소송법 18조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38조 1항에서 준용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보면 되겠죠. 38조 1항에 보면 18조를 준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봤었잖아요. 그럼 다시 보면 되잖아요. 짠! 어디 적용 안 되고 어디 적용된다고 했지? 여기에는 17조 다음에 19조로 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18조가 없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3조 내지 19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어제 봤던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중에서 부작위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는 것도 봤죠. 그리고 44조에 보시게 되면 17조 다음에 바로 22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도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리고 에는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무효 확인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개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에는 재결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를 제기하라고 했는데, 그 행정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문제예요. 18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상 처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냥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그냥 거쳐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세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오라고 했어요. 심사청구는 국세청장한테 제기하는 거고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심판법상의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고요. 개별법상의 특별행정심판입니다. 뭐 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행정심판이 공무원 소청심사라는 별도의 특별행정심판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었죠. 이렇게 거쳐와야 되는 행정심판이 특별행정심판, 개별법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로 도사징발에서 4부분이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 140조에 보면은 사용료나 수수료 부담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의 신청을 거쳐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처분청에 제기하는 진짜 이의 신청이 맞아요. 하지만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에는요.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것은 전부 다 그냥 행정심판으로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의 신청도요. 처분청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도 그 밖에 행정심판으로서 위에 있는 두 개의 형식적 행정심판과 함께 넓은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거쳐오라고 하는 행정심판 중에 이렇게 개별법상 이의 신청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네요. 단서 부분에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볼딩 처리되어 있는 게 바로 국공노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국세처분 하지만 지방세처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거쳐오는 것은 특별행정심판 절차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여기는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었죠. 여기서 거쳐오는 것은 공무원 소청심사였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처분 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는 게 처분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하는 게 재결이라고 했어요. 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라는 특별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처분, 면허정지, 면허취소 네, 얘네들은요 그냥 이건 일반행정심판이에요. 일반행정심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140조죠. 요거는 뭐 일반행정심판이나 특별행정심판이 아니라 이의신청 예, 처분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었었고요. 얘네들 뭐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긴 한데 얘네들도 전부 다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1998년도 3월 1일 이후 현재는요. 임의주의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 제기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소제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에서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거죠.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예, 방금 위에서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이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필요주의가 적용되는데 예, 필요주의 적용될 때 그냥 행정심판만 거치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재결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재결도.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하고 결론으로 재결도 받아서 그리고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외 사유 등이 있었어요. 예외 사유들이 18조이랑 단서에서 예, 필요주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2항 3항이에요. 2항 3항에서 조금씩 한 단계씩 한번 내려볼까요? 내려보시면 얘는 행정심판을 제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재결은 안 받아와도 되는 상황이었었죠. 네, 일부 제한되는 겁니다. 6회 부정 이거는 이제 6회 공군이죠. 6회 공군. 6회 공군의 군부대는 아유 부정부패가 아주 그냥 철철 넘쳐. 얘네들 언제 변할래나? 아이고 혼나 아주 그냥. 6회 부정. 얘네들은 일부 제한되는 것입니다. 재결만 안 받아와도 된다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사망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아예 행정심판 제기 자체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오라고 아예 그냥 이 위로 올라간 거야 그냥. 그쵸? 예, 전면 배제입니다. 전면 배제. 기관 변경 필요. 군부대는 그냥 전부 기관을 바꿔야 돼. 아주 뒤집어 가야 돼. 아주 그냥. 네. 육해 부정 기관 변경 필요. 예, 외우기 쉽죠? 예, 국공노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요, 신민도사님이, 네, 바로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발가게 사장님이 항상 신발 사러 오니까 직원들 신발도 사다 주고 본인도 열심히 데모해서 네, 신발이 맨날 터가 부르트는 거 발이 부르트죠. 네, 다 달아가지고 신발을 사러 오니까 그것도 큰 신발을 그쵸 징발 발이 징하게 커요. 나 발 별로 안 큰데. 네, 그치. 네, 징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육해 부정 기간 변경 필요. 육해 공군, 군부대는 전부 다 부정부패로 만연돼 가지고 기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하는데 왜 거쳐오라고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필터링도 좀 하고 대량성, 앞에서 꼭꼭 씹어서 전문성,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란 말이야. 법원으로 그리고 나서 오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 얘기는 전심 절차로서 앞에서 걸을 만한 거 좀 걸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좀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본안을 거쳐와야 됩니다. 행정심판도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본안심리를 좀 거쳐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됐어야 되는 겁니다. 적법하게 심판을 거쳐와야만 본안심리를 받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요? 적법하게 거쳐와라. 네, 부적법하게 심판을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행정심판 거쳐온 것으로 인정 안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소송요건 갖춘 것으로 인정 안 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행정소송은 90일 안에 제기하면 되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도록 하는데 근데 행정심판도 사실은 90일이에요. 행정심판도. 하지만 이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소청심사 적법하게 거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는 며칠 안에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될까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 얘는 이제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그리고 직위해제나 아니면은 직권면직 이런 것들이 이 75조에 따른 처분인데요. 네, 75조 바로 위에 있어요. 안 믿으시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을 할 때나 강임이나 휴직, 직위해제, 직권면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얘네들 이런 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을 할 때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그리고 공무원이 75조에서 정한 것 외의 본인에게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런 것들도 기타 등등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받았을 때는 뭐라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본안에서 필터링도 되고 꼭꼭 씹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심판이 30일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처분받고 60일 차면 어떻게 돼요? 지금 60일 차면 소청심사 못 거치는 거예요.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제대로 심사하게 되면 그냥 바로 각하재결이 나오겠죠. 그럼 필터링도 못하고 그렇죠? 꼭꼭 씹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나 행정심판 청구서 넣었다가 왔어요. 60일이면 부적법한 심판 청구죠. 네, 그런 것까지 받아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요 적법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적법하게 제기하면 본안을 거치게 될 것이고,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고 하게 되면 그냥 거절하고 돌려보낼 것이고, 이렇게 될 텐데, 행정심판위원회도 AI가 아닌 이상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해서 적법한 심판인데 실수로 행심위가 각하 제기를 하거나, 부적법한 심판이었는데 실수로 행심위가 본안 제기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너는 적법하게 거쳐왔으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충족된 거야. 너는 부적법하게 제기했으니까 너는 못 거친 거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행심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얘가 적법하게 제기했는데도 심판 안 거쳐온 걸로 취급받거나, 아니 얘는 농간을 부리면서 부적법한 심판이나 넣었다 빼고 왔는데 여기서 본안 제기를 나왔다고 잘 거쳐왔어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걸 겁니다. 항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적법하면 무슨 재결이 나오냐 신경 안 쓰고요. 인정해주고 본안 판결로,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부적법한 심판이면요 뭐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네 잘못이야. 그래서 안 거쳐온 걸로 치고 그냥 각하시켜버리게 될 겁니다. 여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부분 가지고 장난치면서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러면 여기에 적법한데 각하하거나 부적법한데 본안 재결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그냥 그 재결이 위법인 거예요. 그 재결이 위법인 거예요. 그 재결을 제거하고 싶으면 재결에 대한 소송 제기해서 위법한 재결을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엄연히 적법하게 심판을 청구했는데 각하 재결이 나왔다고?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안 하냐 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적법하니까 거쳐온 거예요. 본안을 못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심판에서 거쳐온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원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원고에게 그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하 재결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이건 재결이 위법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밑에 부적법하게 심판을 청구했어요. 근데 행심위가 본안 재결했다. 이것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치주의 요건 못 갖춘 거예요. 부적법하니까 이거는 잘못 나온 재결이 위법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고송상 대상적격에서 원처분 중심주의 배우면서 뭐라고 했죠? 재결의 주체와 절차와 형식의 위법은 항상 고의한 위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고의한 위법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것은 재결의 내용의 하자 부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건 그 중에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의 하자 문제니까 고의한 위법이고요. 그냥 그 재결에 대한 소송 제기해서 저거 불만이 있으면 다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재결이 나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심판의 청구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 요건을 갖췄나 안 갖췄나에 대한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바람직할 거예요. 전치주의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소 시점,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이미 행정심판을 거쳐서 재결까지 받아서 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행정심판을 거쳐오라는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까지를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소 시점에 이렇게 심판 청구도 하고 심판 재결도 받아놓고 이렇게 오면은 제일 좋은 건 맞아요. 이때까지 재결까지 받아오면 좋긴 하겠는데 이래도 돼요. 제소 시점까지 행정심판 청구는 해놨는데 아직 재결은 안 나왔어요. 그래도 될까요? 이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송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전치주의는 소송 요건이잖아요. 이 소송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요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변론하는 날까지 그 소송 요건을 갖춰 놓으면
소재기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소장 접수한 날 다 갖춰왔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소송 도중에 좀 갖춰도 됩니다. 갖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결까지 거쳐와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어쨌든 심판을 청구해 놨으면요.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심판을 청구해 놨으면 소송 도중에 재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얼마? 안 걸리겠죠. 행정심판은 60일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행정심판법 45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판을 청구하고 40일쯤 지나서 그리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소제기하고 60일 지켜서 재결 나오면 20일만 더 있으면 재결 나오겠죠. 아니 그러면 소송 도중에 지금 심판도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판과 소송이 그렇게 동시에 진행되고 막 그래도 돼요? 뭐 어때요? 뭐 어때요? 처분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행심위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그리고 사법부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세 개가 동시에 도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요. 소송 도중에 이 재결이 나왔어요. 재결이 나왔는데 A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해 놨었고 이 심판이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리고 내가 또 A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같이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이 같이 돌고 있는데 누가 먼저 끝나? 심판이 먼저 끝나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취소 재결이 나오면요. 인용 재결이 나오면 A 처분은 제거된 거예요. 이미 제거됐으니까 우리 협의의 소유기사 배웠죠.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면 협의의 소유 금결로 각하된다라고 했어요. 소송이.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심판에서 A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나오면 그때 이제 법원은 목적을 달성하셨네요. 예, 저희는 더 재판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각하를 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소송 도중에 재결이 나왔는데 네, 심판의 결과가 그닥 못마땅한 수준이에요.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심판 단계에서 A 처분을 제거하지 못하고 A 처분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소송은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알겠죠? 예, 중간에 결과가 나와서 뭐 원하는 결과 나오면 소송은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고요. 뭐 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소송은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사실심 변론종 결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근데 이래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소를 제기한 시점 여기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재결까지만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이 제소 시점에 아직 심판 청구서 접수조차 안 했어요. 심판 청구 자체를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냥 도로교통법상 처분,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행정심판을 거쳐오는 거고 이것도 90일이에요. 소송도 90일이에요. 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운전면허 정지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소를 30일 차에 제기를 했어요. 네, 정지 처분 받고 30일 뒤에 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0일로 보게 되면 아직 60일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고 나서 소송 도중에 그 60일 소제기하고 60일 안에 심판 청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도 90일이니까 아직 기간이 안 지났을 거고요. 둘 다 90일이잖아요. 심판 청구가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60일이 되기 전에 심판 청구를 하면 또 소송 도중에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재결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거기서 인용 재결 나오면 소송은 각하하면 되고요. 거기서 기각 재결 나오면 소송은 그냥 가던 길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또 도로교통법상 처분을 한번 볼게요. 그대로 가볼게요. 30일 차가 되는 날 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기 후에 6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처분이 나오고 나서 총 90일이 지났죠. 네, 이때까지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받아주고 그냥 진행해요. 근데 이때까지도 아직 심판 청구서 접수조차 안 했다라고 하면 심판 청구 자체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시간을 줘봐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때는 야 너는 더 기다려줘봐야 소용없겠다. 넌 전치주의 요건을 이제는 못 거치겠구나. 못 갖춰올 테니까 이제 소송도 각하하자. 이렇게 해서 각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60일 그만큼 뭐 항상 60일은 아니겠죠. 소재기가 20일 차일 수도 있고 소재기가 50일 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소 시점에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안 했더라도 이때라도 심판 청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치 요건을 모두 다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거는 뭐냐면 소송 도중에 처분이 바뀐 겁니다. 처분이 바뀌었어요. 뭐 행정심판을 거치고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소청심사를 거치고 소를 제기했어요. 처음엔 나한테 해임 처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 도중에 정직 처분으로 바꿨습니다. 뭐 이런 상황. 뭐 해임 처분이든 정직 처분이든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고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불이익 처분은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하는 거잖아요. A 처분, 해임 처분, B 처분, 정직 처분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A 처분은 취소되고 B 처분만 남아있는 상태죠. 해임 처분은 없어지고요. 정직 처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원래 A 처분에 대한 기존의 소송은 각하시키고 B 처분에 대한 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것은 세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500만원 부과 처분이 있었습니다. 과세 처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A 처분은 500만원, B 처분은 300만원이에요. 200만원을 깎아서 300만원으로 바꾸는 처분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과세 처분이긴 매한가지고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쳐 와야만 할 겁니다. 이때 A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는 것이고 없어졌으니까 처분이 B 처분에 대한 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1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2심에서 처분이 변경되면 어떻게 돼? 3심에서 처분이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봤던 내용은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18조 3항 3호 이렇게 돼 있죠. 이 밑에 거였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죠?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변경됐을 때는 다시 행정심판을 지난번에 한번 거쳤으니까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것 없이 그 비처분에 대한 소제기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1심과 2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행정소송법 22조입니다. 22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 A 처분이 B 처분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A 처분에 대한 취소는 각하돼. B 처분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돼. 이렇게 되면 B 처분에 대한 소송이 새로 시작되고 그동안 밟았던 절차를 또 다 밟아야 돼. 겁내게 서로 간에 귀찮아져. 법원도 귀찮고 당사자도 귀찮고 몰라! 어떻게 한다고? 지금 하던 이 소송을요 B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돌려 세우는 거야. 바꿔주는 거야. 이 위에다가 B 처분에 대한 소송을 그냥 올라 태우는 거예요. A 처분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준비된 이 소송에다가 B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 A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꾼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B 처분에 대한 소송을 끝내고 A 처분에 대한 소송을 끝내고 B 처분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소의 종료와 소의 개시가 포함되죠. 처분권주의가 적용돼요. 원고의 의사표시, 원고의 신청이 꼭 있어야 되고요. 결정으로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청구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변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변경 가서 하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처분 변경에 의한 소변경은 60일 안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60일 안에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3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되는 청구는 18조 1항 단서? 우리 알고 있는 거네요?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 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은 그냥 갖춘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A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요
그 소송 도중에 B 처분이 나와버리니까요. B 처분에 대한 취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소송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데, 근데 이 B 처분도 사실 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거쳐와도 된다고요. 지난번에 거쳐온 것으로 퉁치자고요. A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거쳐온 것으로 퉁치자고요. 굳이 다시 안 거쳐와도 된다고요. 지금 이건 소변경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의 변경은 사실심까지 1심하고 2심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심은 소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18조 사망 3호에서 별도로 소를 제기할 때 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긴 뭐라고요? 여긴 소변경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얘네들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행정심판 분료, 행정심판 분료 따로 안 거쳐도 된다고요. 소변경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B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어쨌든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변경을 통하든 별소를 따로 새로 제기를 하든 어쨌든 A 처분에 대한 소송은 끝나고요. B 처분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이 B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되는 상황인데요. 안 거쳐와도 된다고요. 왜 이런 걸 이렇게 인정을 해줄까요? 방금 22조 사망, 18조 사망 3호에서 이런 왜 예외를 인정을 해줄까요?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 국가의 농간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국가가 어떤 농간을 벌일 수 있어요? 전 국민들에게 야! 1억씩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씩 내놔. 국세청장한테 시켜가지고 죽어 청장 이렇게 하고 그럼 국세청장은 세무소장들 쭉 시켜가지고 1억씩 부과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막 거쳐서 소를 제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럼 이때 뭘 하면 되냐면요. 아이고야 소송까지 넘어온 뭐 5천만이라고 그냥 쳐. 5천만 중에 2,500 소재기 들어왔어요. 2,500 들어왔어요. 2,500 무력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냐? 1억을 1억 1원 이렇게 바꾸면 돼요. 1억 1원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처분이 바뀐 거예요. A 처분에서 B 처분으로. 처분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처분이 아예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돼요. 근데 행정심판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잖아요. 이미 국세청장 지금 구워 삶아놨다니까 얘는 그냥 다 기각을 시키게 되겠죠. 그럼 애들이 또 소를 제기해. 2,500만 중에서 1,000만이 살아남아서 또 소를 제기해.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2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또 처분이 또 C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또 행정심판 거쳐야 돼요. 그럼 또 국세청장이 또 기각을 시키겠죠? 그럼 또 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이제 100만 명이 남았습니다. 1억 3원 이렇게 하면요 다 포기해요. 결국 이렇게 해서 3원만 올리면 전 국민에게 1억씩 삥을 뜯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가의 농간 장난질 소송에서 지가 질 법하면은 1원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짓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에 A 처분에 심판 거쳐왔으면 대에서 거쳐왔으면 충분하다.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됐다. 그래서 그냥 바로 B 처분에 대한 재판을 그냥 연결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왜 이런 예외를 인정하는지 18조이랑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때 이런 일반 행정심판 도로교통법상 처분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42조에 보니까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1단계만 딱 얘기하면 끝!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네들 한번 볼까요? 국세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어디 법에 국세기본법 이라거나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이라거나 지방공무원법이라거나 이런데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돼 이런 말은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1단계에서는 행정심판이 언급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법률에 그냥 그 소청심사가 그냥 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필요적 전심 절차라는 것까지밖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 됩니다. 답안지에 이게 들어가 줘야 돼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소청심사는, 그 심사청구는, 그 심판청구는, 예, 이건 행정심판이 맞아요. 예, 특별행정심판 절차지요. 이걸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이런 행정심판법 4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4조는 2010년도 1월 25일 날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조항이긴 한데요. 사실 이 4조가 도입되기 전에도 저희 공부할 때도요. 이건 특별행정심판 절차야 라는 검토를 원래부터 했었어요. 원래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이 4조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와 이제는 꼭 해야 되는데 일이 된 거야. 꼭 해야 되는 검토사항이 된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걸 왜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전면 개정하면서 이걸 왜 넣었을까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불복 절차, 특별행정심판 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있다? 아니 없다. 없다. 진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남설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각 행정심판들마다 그냥 뭐 제기하는 절차와 방식이 전부 달라요. 전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웬만하면 이 행정심판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니까 이 행정심판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막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사망해 보시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재개정할 때는 또 뭐야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협의 좀 거쳐라. 진짜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런 또 절차까지 만들어 놨어요. 함부로 특별행정심판 절차 등을 이렇게 마련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웬만하면 통일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어떨 땐 가능하다고요? 특히 필요한 경우 이거예요. 특히 필요한 경우 이거예요. 이때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 특별행정심판 절차. 오케이? 특별행정심판 절차. 그래요. 함부로 만들지 마라. 함부로 자꾸 만들면 그럼 국민들이 헷갈리잖아. 복잡하잖아. 그러지 말라고. 예, 이런 건데요. 이걸 이제 검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아주 공정한 심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하. 공정한 심사 필요하기 때문에 소청심사 만드는 거 가능할 수 있고요. 요건 이제 행정심판법 4조 1항에서 말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요런 얘기를 2단계 논의를 답안지에 살짝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까지 해야지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소청심사가 행정심판이라는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노동인의 처분 이런 경우는 바로 뭐냐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얘들은 행정심판 얘는 그냥 뭐 소청심사, 심사청구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거쳐와야 돼 라는 식의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마련돼 있을 때의 전치주의고요. 얘는요.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또한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라고 했죠.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치주의의 문제가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처분 행정심판은 뭐라고요? 중노위의 재심이라고 했죠. 먼저 소외 대상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세요. 우리 뭐 근로기준법이라고 하게 되면 31조 2항에서 노동자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게 되면 85조 2항에서 뭐라고 했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언급을 하는 거야. 요거 이제 법률에 써 있는 거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 먼저 말을 합니다. 얘는 법률에 써 있는 것만 말해도 바로 전치주의인 거야. 예, 말을 딱 해보는 거야.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써. 그래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딱 하는 거야. 2단계. 그런데 이 재심이 행정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재심 판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가? 그러면 3단계 이제 그 다음 따라서 이 규정은 재결에 대한 소송만 허용한다라는 것으로 재결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우리 알고 있죠.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바로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논리를 펼 때 1단계만 가지고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2단계까지 검토를 해야만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있고 3단계까지 전부 해야만 그 3단계까지 가야만 그래야지만 전치주의가 적용된 상황이라고 논증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왜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너무 많아. 그쵸? 너무 많아요. 사건이 너무 많아. 아주 그냥 깔려 죽겠어. 아주 그냥. 참. 전문성. 어려워.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요. 좀 앞에서 좀 씹어오라는 거예요. 씹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문적이다, 안 전문적이다. 많다, 안 많다. 얘는 뭐야? 많은데 전문적이에요. 이게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은 모든 국민이 부과를 받아요. 근데 감내가 어려워요. 딱 어려운데 많네. 이런 건 앞에서 거쳐와야 돼요. 거쳐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어때요? 많은데 부가 어려워. 한 개도 안 어려워. 이게 바로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사건은 개 쉬운데 근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문적인데 많지는 않은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징발 사건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그쵸? 감사원의 변상 판정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이고요. 얘는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건이 많지도 않다. 대량성의 문제입니다. 무효인 처분은요. 진짜 적다고 했죠. 가뭄에 콩나듯 나는 게 무효라고 했어요. 뭐가 많기는 대량성 없습니다. 무효인 처분은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도 누가 언뜻 봐도 바로 위법인데? 라고 알 법한 정도 수준이어야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한 개도 안 어렵죠? 무효인 처분은 대량성과 전문성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입니다. 보시면은 이 취소 소송하고 무효확인 소송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송재판, 소송요건, 소해이익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필요한 거는 다 똑같아요.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는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과연 전심 절차, 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되는 거, 전치주의 요건이죠. 제소기간,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의 요건이 무효확인 소송에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전치주의, 제소기간 요건이 있고요. 무효확인 소송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취소소송하고 무효확인 소송하고요. 소재기 어느 쪽의 장벽이 더 높나요? 취소송이 조금 더 장벽이 높죠.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취소송하고 무효확인 소송은 이 소송재판만 가지고 보면요. 무효확인 소송 쪽이 훨씬 더 쉽고 국민에게 유리하겠네요. 이거는 뭐 행정심판도 거쳐와야 되고 기간도 지켜야 되고 이건 국민한테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아주 엄격해요. 근데 이 본안을 가볼게요. 취소송은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를 해줍니다.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야? 위법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은 얘는 어때요? 얘는 60점 뿐만 아니야. 우선 60점 맞았는지 보고요. 60점 맞아야 되고요. 위법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또 무효해야 돼요. 80점까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본안 재판에서는요. 취소 소송이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이 더 어렵죠. 이런 거예요.
그니까 취소 소송하고 무효하기 소송하고 어느 게 더 국민한테 유리해요?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취소이 더 유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무효하기 소송이 더 유리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취소용은 우리나라 대학이고요. 이 무효하기 소송은요. 얘는 미국 대학이고요.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겁나 어려워요. 그쵸? 취소 소송이요. 취소 우리나라 대학은 들어갈 때 겁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나올 때는요. 요즘 어렵나요? 몰라요. 우리 때는요. 저 가요? 그러면 졸업이에요. 네, 들어갈 때 들여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요. 들어가고 나면 내 마음이야. 저 가요? 이렇게 가면 돼요. 네,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들어갈래요? 그러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돈 있으면 들여와. 마음대로 들어오래. 그리고 나갈 때는요. 졸업장 안 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이에요. 그러니까 취소의 형식으로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취소의 형식으로 소를 제기한 건 맞는데요. 얘가 그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형식은 이쪽을 따르고 있어요. 취소의 형식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실질은 뭐야? 무효를 주장하고 자빠진다니까요. 이 친구 넌 누구니? 형식은 취소 소송, 실질은 무효하기 소송. 이러고 있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문제입니다. 이럴 때 뭐라고? 본안에서 얘는요? 무효라고 주장해요. 그럼 법원은요? 어쩔 수 없어요. 위법인지 그리고 무효인지까지 모두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이 볼 거야? 얘랑 똑같이 볼 거야? 얘를 얘랑 똑같이 보면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소송재판이 얘랑 똑같이 보면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판례는 네, 형식 취소를 제기했으니까 형식에 따라서 취소이랑 똑같이 얘도 행정심판 거쳐와야 되고 제소기간 준수해야 되고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저는 사실 반대로 얘랑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국민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렇지만 네,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다? 아유 냉정한 놈. 취소의 형식으로 제기했으니까 여기서 전치주의도 적용되고 제소기간도 적용되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여기서도 이거 다 갖추고 여기서도 심지어 무효까지 예, 이렇게 힘든 예, 길을 걸으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요 소변경에 대한 문제는 방금 이 설명드린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취소 소송은 어떻다고요? 취소 소송은 무효확인 소송에 비해서 소송 요건이 두 개가 더 있죠. 전치주의, 제소기간. 그러니까 전치주의, 제소기간 부분에서 막히면 각하될 상황이죠. 막히면 어떻게 해? 저기요! 소송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바꾸고 싶습니다 하면은 무효확인 소송으로 바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로 가면 행정심판 안 거쳐왔다고 하더라도 받아주겠죠? 제소기간 네,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받아주겠죠? 왜 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로 얘는 어때요? 무효확인 소송. 얘는 이 위에서 이거를 해야 되잖아. 80점을 맞아야 돼요. 80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얘는 80점은 자신 없어요. 난 아무리 해도 70점까지밖에 못 맞을 것 같네. 예, 기각되는 거죠. 기각. 본안에서 구소인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될 상황입니다.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네, 60점만 맞으면 되는 취소 소송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바꾸려고 했을 때 여기 내가 전제 조건을 깔아놨죠? 전치주의 X 마이너스 제소기간 마이너스. 이걸 못 지키고 있다면 일로 보내도 어떻게 돼? 네, 신소는 부적법해서 X 소변경이 안 돼요. 구소를 신소로 왼쪽의 소송을 오른쪽의 소송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이 소송은 갖다 버리고 이 소송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 소송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아니, 버리는 거는 부적법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이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쪽은 적법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전치주의 제소기간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를 갖춰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각하될 상황이 되겠죠. 각하될 상황이 돼요. 이때 무효확인 소송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여기서
여기서 판례처럼 이렇게 요구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일로소 바꾸는 게 되냐? 된다고요. 신소가 적법하잖아요. 된다고요. 그럼 결국 넘어가면 이 상황이 돼가지고 전치주의 재소견 요구하지 않게 될 건데, 뭘 결국 맘먹고 피하면 다 피할 수 있는데, 누구나 피할 수 있는데 이걸 뭐하러 요구하느냐? 요게 조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필기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